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시크릿의 원리를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해낸 책으로 러시아 양자물리학자였던 저자 바딤 젤란드는 이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책 1, 2, 3권과 트랜서핑의 비밀 총 4권의 내용 중 제가 생각하는 핵심만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우선 단어의 뜻을 알고 시작할게요. 트랜서핑은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의 트랜스와 파도 타기를 말하는 서핑의 합성어입니다. 트랜서핑은 더 마음에 드는 큰 파도로 옮겨 타듯 내가 원하는 삶으로 흐름을 옮겨 타는 것을 말해요. 즉, 트랜서핑을 하는 목적은 원하는 현실을 나에게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서퍼는 현실 지배자, 현실 창조자로 말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능태는 무한한 시나리오가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정보장입니다. 가능태에는 인과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흐름이 존재하는데 서핑을 하듯 이 가능태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유연하게 방향을 잡아가면 됩니다. 가능태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으로 밝힌 곳만 보이는 게 실현된 가능태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은 거울의 반영이면서 내면을 비추기도 하는 이중 거울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대한 이중 거울의 표면에서 살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의 뒷면에 또 다른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는 비치는 것일 뿐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니까 지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그림자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그림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때 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도 거울에 보이는 모든 일이 바로 내 삶이다 보니 거울이 나에게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감정이 강렬할수록 거울에 더 강하게 구속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이중 거울은 뒤늦게 아주 천천히 반응한다고 해요. 그 반영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해야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머릿속에 심상화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라고 해요. 거울은 태도의 내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조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모든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믿어보라고 해요. 펜듈럼은 한국말로 진자를 뜻해요.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개개인의 생각들이 에너지로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요. 경기장에서 하는 파도타기 응원처럼요. 이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먹고 점점 커져요. 이 지지자를 얻기 위한 싸움 중 가장 극단적인 건 전쟁입니다. 펜듈럼은 우리가 트랜서핑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펜듈럼은 다른 펜듈럼만이 물리칠 수 있다고 해요. 의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갖겠다고 허용하는 결정,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의도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욕망과 의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욕망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요구하고 기대하지만 의도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주목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의도는 집중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
긴장감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는 가벼운 자세, 중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의도에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어요. 내부 의도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울 앞편, 내 눈앞의 현실에서의 의도를 말하고, 외부 의도는 거울 뒤편, 가능태 공간에서의 의도를 말합니다. 내부 의도는 내가 행동으로 애써 만드는 것이라면, 외부 의도는 그렇게 현실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는 트랜서핑을 할 때 외부 의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부 의도는 이해할 수 없는 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외부 의도의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때 중요성이 생기면서 이때 잉여 포텐셜이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잉여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 균형력이 작용합니다. 이 균형력은 선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잉여 포텐셜을 만든 사람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나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좋은 거고, 잘 안 됐다면 다른 일이 일어날 걸 막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한 상황에 따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이걸 믿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트랜서핑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온 우주는 나를 돕는다.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까지는 주요 의미들을 알아봤는데요. 트랜서핑을 잘 하기 위한 제가 꼽는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정의한 그대로 산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펜듈럼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그 길에서는 힘이 나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행복도 찾을 수 있지만 펜듈럼에 의한 타인의 목표를 쫓으면 걱정과 불행이 따라옵니다. 독특한 나의 영혼을 따르기를 허용하고 귀한 보물인 나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아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 돈도 따른다고 해요. 또 인간관계의 기본도 나와 상대 모두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사랑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도록 허용하고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외부 의도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의 외부 의도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나는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성을 낮추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는 완벽한 균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감정은 태도에서 나오고 중요도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중요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반응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즉, 내가 태도를 바꿔 중요성을 낮추면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중요도를 낮추기 위해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이완됩니다. 중요성을 낮춰서 균형이 맞춰지면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잉여 포텐셜에 뺏기고 있던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책감이라는 잉여 포텐셜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영심, 열등감, 우월감, 과소평가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에너지예요. 나의 목표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잉여 포텐셜 없이 순수한 의도로 단호한 결심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펜듈럼의 게임은 우리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핵심이고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깨야 파동이 상쇄돼서 내가 펜듈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과 영혼의 일치를 이루기. 마음은 나를 안다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안내를 따라가면 예상치 못한 길로 갈 수 있어서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상대로 돼가니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더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현될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세계가 돌아가는 대로 놔둔다고 동의만 한다면 외부 의도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마음이 동의만 하면 영혼은 꿈을 실현할 길을 찾아줍니다. 영혼에게 시간을 주고 진정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게 하세요. 마음이 자꾸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통제하지 않고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영혼을 기분 좋게 해주면 됩니다. 영혼이 기분 좋은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의 태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 그게 영혼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의 목소리라면 우리는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신의 목표예요. 이 영혼의 목소리는 바로 직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토닥토닥 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느낌을 느끼고 지금 바로 그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그렇다고 목표가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있는 가능태 속에 있던 정보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당연히 나의 것인 그것을 가지겠다는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의도입니다.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영혼과 외부 의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길을 찾아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